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법적 투쟁과 함께 합법 이민 신청에서도 불법적인 요소들이 발견되면 대거 기각하는 비밀 병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합법 이민 신청에서 메디케이드 등 공적 부조를 사용하거나 사기 신청 등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기각하고 패롤 프로그램들을 종료시켜 수만 명씩 귀국토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하며 특단의 법률들을 발동하고 신속 추방에 돌입했으나 연방 법원의 의회에 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어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법적 투쟁의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투쟁과 함께 합법 이민을 축소시키는 비밀 병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입법도 필요 없고 사법부 제동도 피할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밀병기는 비자 또는 이민 신청을 심사하며 자연스럽게 합법 이민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팍스뉴스는 전했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를 받은 외국인들은 모든 이민 혜택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자 또는 영주권을 기각하는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는 기본적으로 SSI와 같은 현금 보조, 그것도 이민 신청자들의 부양가족에만 적용해왔으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섹션 8 공공주택 보조 또는 렌트비 보조, 푸스탬프 등으로 확대시켜 공적 부조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자 또는 청원,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웰페어 혜택의 11%는 이민자 가정에서 청구되고 있고 이민자 가정의 과반을 넘는 54%나 한 가지 이상의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비자나 청원, 영주권 신청을 대거 기각당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를 이용한 외국인들에 대해 이민 혜택을 기각시킬 경우 연간 1,090억 달러나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기 신청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에 가차없이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팍스뉴스는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난민 망명 신청자들 중에 무려 70%는 사기 또는 사기성 신청으로 드러나 정밀 심사로 포착해내 기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임 행정부 시절 방문하게 운용해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받아들였던 각종 패롤, 즉 일시 체류 허가 프로그램을 시한이 끝나는 대로 종료시켜 합법 체류자들을 수십만 명씩 본국으로 대거 내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전임 행정부에서 CBP1 앱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허용했던 일시 체류 허가자들만 해도 93만 8천 명이나 되는데 이들에 대한 패럴을 종료시키고 미국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 출신 이재민 35만 명에 대해 TPS 임시신분보호를 취소하고 출국령을 내린 데 대해 연방법원에 제동을 걸고 나섰으나 법적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시절 패럴 입국자 등 상당수는 프로그램 종료에는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이용해 일시 합법 체류자들을 최대한 내보내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넷째, 미국 수속자들과는 달리 한국 등 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수속 중인 비자나 이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작은 하자만 발견돼도 기각시키는 방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미국 비자를 기각하면 법적 소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비밀병기 하나로 쓰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 이민 오려는 외국 인재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H-1B 전문직 취업 비자의 인기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급속히 식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2026 회계연도 H-1B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등록한 외국인들부터 전년보다 25% 이상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박경화 기자입니다. 미국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큰 인기를 끌어온 H-1B 전문직 취업 비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엄격한 심사와 높은 기각을 우려한 듯 등록 신청자들로부터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H-1B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첫 단계인 올 초에 접수한 등록자들은 35만 8,737명으로 이민 서비스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47만 9,953명에서 24만 명, 25%나 급감한 것입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올해부터 H-1B 비자 신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한 데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각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등록 신청자들로부터 급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등록 신청자들 가운데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는 34만 3,98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 신청 자격자들만 보면 전년보다 26.9% 급감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이민 서비스국은 34만 4천 명을 상대로 컴퓨터 추첨을 실시해 12만 141명을 선택했습니다. 당첨자들 12만여 명도 전년에 13만 5천여 명에서 11% 감소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이민 서비스국은 이들 12만여 명을 대상으로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 석박사 2만 개, 모든 국가 출신 학사용 6만 5천 개 등 8만 5천 개의 주인을 선정해 10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H-1B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심사 단계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기각률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에서는 이미 H-1B 비자 기각률이 통상적인 2%보다 10배 이상으로 급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의 H-1B 비자 기각률은 2018년 24%, 2019년 21%로 급등한 바 있어 이번 2기에서도 기각률이 높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H-1B 비자 갱신에 대한 거부율도 12%가 된 바 있어 비자 연장에서도 마음을 못 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H-1B 비자는 미국의 비이민 비자 중 거의 유일하게 이민 의도를 인정받아 비자를 받는 즉시 영주권 수속에 돌입해도 상관없고 3년에 3년 연장으로 6년을 취업하고 거주하면서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어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를 일시 중지시킨 연방 법원 판사들의 권한 범위를 놓고 연방 대법원에서 찬반론으로 팽팽하게 반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이 위헌인지 여부는 나중에 다루고 연방 지법 판사들이 트럼프 정책을 전국적으로 일괄 중지시킬 수 있는지를 놓고 보수와 진보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려 6월 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 행정명령은 즉각 22개 주로부터 소송을 당해 세 곳의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사흘 만에 시행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Birthright. That's a big one. It's ridiculous. We'r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does this with birthright, as you know.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출생시민권 제한이 미국서 태어나면 누구나 미국 시민이 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 위헌인지를 따져보기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한 명의 연방판사가 행정부 정책을 미 전국적으로 일괄 중지시킬 수 있느냐는 논쟁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시간이 넘는 구두변론을 청취했는데 연방판사 한 명이 트럼프 행정명령의 시행을 미 전역에서 일괄적으로 일시 중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구두변론에서의 질문을 분석해보면 연방대법관들은 보수와 진보로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나 공개리에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등 일부 대법관들에 의해 6월 말에나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 담당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연방 판사 한 명이 미 전국적으로 일괄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해 줄 것을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유니버설한 중지 명령의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도 소송을 건 임산부와 이민단체, 해당 주지역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니아 소토마이어, 일레나 케이건 등 진보파 대법관들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연방 판사의 일시 중지 명령을 일부에게만 적용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learly, indisputably unconstitutional act.
taking every gun from every citizen. We couldn't stop that. I disagree with that. 반면 세뮤얼 얼리터, 닐 고서치 등 보수파 대법관들은 연방 판사 한 명이 행정부 정책을 미 전국에서 전면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제한 권한 부여라며 적용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연방 대법관들은 대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연방 대법원 판결과 더 배치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연방 판사의 무제한 권한으로 행정부 정책이 완전 올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판사의 가처분 명령을 어느 정도 적용할지 그 범위를 정하는 판결이 먼저 나오고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추후로 미루거나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공항에만 나오면 무료 항공권과 $1,000의 출국 보너스를 제공하겠다며 자기 추방에 올인하고 나섰습니다. 무료 항공권과 $1,000를 받고 자기 추방,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 입국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이 1000여 명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급증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구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근책인 자기 추방, 자진 출국에 올인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포문에 서명하고 모든 불법 체류자들은 본국으로 귀국하는 무료 항공권과 $1,000의 출국 보너스를 예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imply show up at an airport and receive a free flight CBP home, where illegals can book a free flight to exit bonus for illegals to further incentivize their self-deportation.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웹사이트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첫째, 불법 체류자들은 공항에 나오기만 하더라도 무료 항공권을 받고 가장 손쉽게 미국을 스스로 떠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CBP 홈앱을 통해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자기 추방을 선택해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1인당 $1,000씩 출국 보너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홈커밍으로 이름 붙인 불법 체류자들의 자기 추방, 자진 출국 캠페인은 국토안보부가 발표했던 셀프 디포트 방안을 백악관이 공개 선포한 것으로 이 당근책에 올인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의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부가 UN 기구 중에 본국 귀국을 지원해온 IDM이라는 단체와 수주 계약을 맺고 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머먼 국경총수는 CBP 홈앱이 가동된 후에 자기 추방, 자기 출국을 선택한 불법 체류자들이 7,0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 항공권과 $1,000의 출국 보너스로 수속 중인 불법 체류자들은 1000여 명이 당국과 접촉해온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군과 정반대의 채찍으로 이민 단속에서 체포돼 강제 추방될 경우 하루 $1,000씩의 벌금을 물리고 미국서 본 재산을 몰수하며 5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ou will be fined nearly $1,000 a day, imprisoned, and deported. You will never return. But if you register using our CBP Home app and leave now, you could be allowed to return legally.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마르크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직접 나선 불법 체류자들의 자기 추방, 자진 출국 캠페인에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호응하고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기 추방, 자진 출국 캠페인에 올인하고 나선 것은 체포에서 구금, 추방까지 강제 추방 비용이 1인당 $17,000로 자기 추방 시 항공권과 출국 보너스를 지급하더라도 70%나 절약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에 투입하는 불법 이민 단속 요원을 현재보다 두세 배인 2만 명 증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재 ICE 요원들은 6천 명에 불과해 그보다 3배 늘리는 것이고 다른 연방기관 단속 요원들까지 합해도 2배 증강하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추방 자진 출국 캠페인에 올인하는 동시에 강제 추방에 나설 불법 이민 단속 요원들의 두세 배 증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자 체포작전에 투입하는 이민법 집행 요원들을 2만 명을 증원하라고 국토안보부에 지시했습니다.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 집행국 전체 2만 1,000명 가운데 체포 추방 전담 요원 등이 6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하면 3배 증강시키라는 지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요원들을 2만 명 대폭 증원하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다른 연방 사법당국과 지역 사법당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연방기관들 가운데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요원들 2만 명을 불법 이민 단속에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는 국토안보부에서 아이스의 체포 추방 전담 요원 6천 명과 특수수사대 7,700명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FBI 35개 지부 10,000명과 알코올 담배 총포국 특수요원 2,500명, 마약 단속국 특별요원 4,600명, 연방 마샬 3,600명 중에 일부가 작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2,000명씩이 있는 국세청 IRS, CI, 국무부 DDS, 우정공사의 우편검색국 PIS까지 불법 이민 단속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연방사법당국들의 특별요원들은 전원이 불법 이민 단속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교대로 일부가 합동작전에 지원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지역경찰과 보안관 등 사법당국들을 불법 이민 단속에 동참시키는 287G 프로그램이 4배 확대됐습니다. 5월 1일 현재 287G 프로그램 중 태스크포스로 불법 이민 단속에 동참하고 있는 지역 사법당국들이 39개 주 517개 기관들로 4배 확대됐으며 플로리다에서는 최근 합동작전으로 4일간 1,220명을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국가방위군 2만 명이나 동원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에 이미 8,600명을 배치해놓고 있지만 미국 내부에서 군대를 이민 단속에 동원하는 데는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갈수록 군사작전처럼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국가방위군 2만 명이나 동원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피트 헥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공식으로 소환을 보내 내부 이민 단속에 국가방위군 2만 명을 투입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공식 소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인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을 이행하는 데 국가방위군 투입으로 협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피트 헥세스 국방부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밀 검토하고 있다고 펜타곤이 전했습니다. 펜타곤은 미국 내부에서 실시되는 이민 단속에 국가방위군 병력이 개입하면 미국민들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이게 되는 셈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투입하는 인원을 2만 명 증강 배치하라고 지시했는데 국토안보부가 국방부에게 국가방위군 동원을 공식 요청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동원령으로 국경이 아닌 내부에서 국가방위군을 투입한 경우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때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차원의 동원령이 아니면 국가방위군을 동원하려는 지역에 주지사가 승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래 국경 배치 병력을 2,500명에서 8,600명으로 대폭 증강 배치해오고 있습니다. 국경에 배치된 미군 현역과 방위군 병력은 국경 봉쇄와 국경 순찰대 지원에 국한하고 있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체포에 직접 나서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논란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이 아닌 미국 내부에서 국가방위군 병력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직접 나서게 될 경우 민간인을 상대로 군대를 오용했다는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논란에 그치지 않고 즉각 소송에 걸려 법적 투쟁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5개 대도시 지부 연방수사국 요원들 2,000명이 불법 이민 단속에 전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시와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마이애미 등 25개 대도시에 있는 FBI 필드 오피스 수사 요원들의 45%가 범죄 수사나 반테러, 방첩 활동에서 벗어나 불법 이민 단속을 전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불법 테러자 1,170만 명 가운데 대략 절반은 국경을 넘은 미입국자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불체자들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제 타겟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17만 명으로 국토안보부가 추산한 한인 불법 체류자들은 국경을 넘기보다는 합법 비자를 갖고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오버스테이가 대부분이고 매년 3,000명씩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들어 FBI 연방수사국 55개 지부 가운데 25개 대도시 지부 수사요원들에게 이민 단속에 전담하라는 특별명령을 내렸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시와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마이애미 등 25대 대도시 FBI 필드 오피스 소속 수사요원들의 45%나 되는 2,000명이 이제 범죄 수사나 반테러, 방첩 활동 등을 벗어나 이민 단속을 전담하기 시작했다고 NBC 뉴스는 전했습니다. FBI 이민 단속 전담 요원들은 특히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중점 추적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이 방송은 밝혔습니다. 미 전국 55개 지부를 두고 있는 FBI는 필드 오피스에서 만여 명이 수사를 맡고 있는데 뉴욕시가 900명, 워싱턴 DC가 700여 명, 로스앤젤레스 450여 명, 시카고 300명, 마이애미가 28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필드 오피스 소속 FBI 수사요원들 가운데 로스앤젤레스에서는 9개 팀이 새로 편성돼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집중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애틀란타 지부에서는 180여 명 가운데 거의 절반인 67명이 이민 단속에 전담토록 명령했습니다. 보스턴 지부에서는 33명이 이민 단속만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5개 대도시 FBI 필드 오피스 수사요원들의 45%나 되는 2,000명을 이민 단속에 전담토록 배치한 것은 최근 이민 단속 요원들을 2만 명이나 대폭 증강 투입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FBI는 그동안 ATF 알코올 담배 총포국, DEA 마약 단속국, 연방마샬, 국세청 특별수사대 IRS-CI 등과 함께 이민 단속에 동참해왔으나 화이트칼라나 기업범죄 수사, 반테러와 방첩 수사 등에서 벗어나 이민 단속에만 전담시키는 파격적인 배치를 하고 나선 겁니다. FBI 이민 단속 요원들은 범죄 기록 있는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범죄 기록 없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까지 집중 추적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명령으로 워싱턴 DC 수도권 일대에서 범죄 소탕과 불법 이민 단속, 노숙자 차단 등 일소 작전을 벌여 지난 한 주간 189명을 체포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수사관 등 6개 연방사법기관들이 합동작전을 벌여 형사범죄자 12명과 행정사범들이라고 밝힌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구호 아래 연방 사법 당국들을 총동원해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토록 한 후 첫 합동 작전을 펼쳐 189명을 체포했습니다. FBI와 연방검사를 포함하는 연방법무부, 국토안보부의 수사관들과 아이스 이민단속 요원들, ATF 알코올 담배 총포국 등 6개 연방사법기관들이 참여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특히 워싱턴 수도권에 대한 첫 단속에는 DSS라는 국무부 보안수사대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지난주 펼쳐진 합동 단속에서 189명을 체포했다고 연방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12명은 형사범죄 기록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은 행정사범들이라고 밝혀 불법 체류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스크포스의 첫 단속에 맞춘 듯 워싱턴 DC 내 레스토랑들에서는 불법 이민 단속 요원들이 최소한 8곳에 찾아가 종업원들의 취업 자격을 파악하고 비치해 놓아야 하는 I-9 폼을 요구했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 요원들이 직접 방문한 레스토랑은 8곳으로 알려졌으나 전체적으로는 100곳 이상의 식당들에 I-9 폼 인스펙션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문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사법기관들로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한 수도권 일원에서 범죄를 소탕하고 홈리스 피플 거처들을 청소하며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이민법 집행을 최대화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에는 워싱턴 DC 경찰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첫 합동작전에서도 워싱턴 DC 메트로 경찰은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아성인 워싱턴 DC 시정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태스크포스 구성에서부터 배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특별 태스크포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명령에 구축되고 워싱턴 사법기관들만 참여해 단속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DC 태스크포스는 워싱턴 DC는 물론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북버지니아와 수도권 메릴랜드까지 확대해 범죄 소탕과 홈리스 거처 일소, 불법 이민 단속 최대화를 추구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추방하는 정책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불법 이민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인신 보호 영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는 위헌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2천만 명으로 불어난 불법 체류자들은 모두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의지로 추방 재판 없는 신속 추방에 이어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정책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헤비어스 코퍼스로 불리는 인신보호 영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Well, the Constitution is clear, and that, of course, is the supreme law of the land. That the privilege of the writ of habeas corpus can be suspended in a time of invasion. So I would say that's an option we're actively looking at. 초강경 트럼프 이민 정책의 설계자로 널리 알려진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인신보호 영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헤비어스 코퍼스 인신보호 영장을 정지시킬 경우 불법 체류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지난 3월 중순 227년 된 적대국 외국인법을 발동해 베네수엘라 갱단원 등 130여 명을 추방 재판 없이 신속하게 제3국인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바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가로막고 있는 체포 구금 영장과 추방 재판을 건너뛰고 대거 체포 구금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적대국 외국인법에 이어 인신보호 영장 정지는 모두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신보호 영장 제도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의해 전쟁이나 반란, 침공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어 지금이 그런 전시인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미 적대국 외국인법은 연방대법원에서 발동까지는 허용됐으나 적법 절차인 추방재판을 거치지 않은 신속 추방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중지명령을 받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곳의 연방법원 판사들은 트럼프 지명자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데 아라구아가 미국을 침공했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적대국 외국인법에 의한 적법 절차 없는 제3국 신속 추방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는 인신보호 영장이 정지된 사례는 남북전쟁과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 등 현재까지 4차례만 인정받아 왔는데 현재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그때와 같은 이민자 침공에 따른 전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